신짜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은 건 2번의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듣기가 거북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제 썰들은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팩트보다 더 센 리얼 심리학 썰.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고 단지 제 경험담일 뿐이고 저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냥 이런 경험도 있구나 생각하면 될 듯 하네요. 재미를 위해 조금의 과장은 있겠지만 뼈대는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영상 중간에 나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썰전 출발합니다. 며칠 전 새벽 2시 멋진 점의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빨리 나와. 여자애 2명이 있는데 1명이 부족해. 순간 제 감이 번쩍. 아시죠? 아, 이건 돈 있어 보이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신호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텅 빈 통장. 아시죠? 항상 남자는 이럴 때 갈 때까지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걸.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나왔죠. 술값, 웨이터 팁, 호텔비, 여자의 용돈. 그리고 꼭 이럴 때는 돈이 없어요. 뭐 피해 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 에이, 멋이 중원들이 잘 되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내 합리화를 시키며 일단 나가기로 합니다. 전 겉모습만 보면 좀 있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몸이 좋아서 더 그런 것도 일 수도 있고요. 없어 보이는 것보다 있어 보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베트남에선 있어 보이는 게 제대로 먹힙니다. 베트남은 특히 외모와 매너, 성격을 진짜 많이 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첫인상 효과를 아시나요? 첫인상 효과, 즉 초두효과라고 하는데 사람은 첫 5초에 상대방의 80%를 판단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솔로몬 애쉬는 1946년생의 실험 심리학자입니다. 핵심은 사람은 첫인상으로 상대를 강하게 판단하고 그 인상이 이후 평가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 형성된 인상이 오래가고 잘 안 바뀐다는 심리현상. 그래서 저는 그 5초의 사활을 겁니다. 곤곤일척의 마음으로. 저는 여자를 만날 때는 옷을 세련되게 입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쁘게 입었다고 욕하는 여자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아, 솔직히 한 명 있었군요. 연예인같이 입지 말라고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던 여사친이었습니다. 30살 일반인 여사친은 저랑 같이 수영도 하고 유기견 카페도 가고 같이 시장도 가고, 그래서 그 친구는 운동복 위주로 입고 다니는데 저는 항상 옷차림에 신경 쓰니 자기가 부끄럽다고 하던 귀여운 여사친이었습니다. 시장에도 같이 가고 오토바이에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이건 뭐 남자 여자가 바뀌었네요. 정말 건전하게 재밌었던 친구입니다. 다음에 영상에 나올 겁니다. 쿨하게 영상을 찍으라고 하던 멋있는 여사친입니다. 다행히 베트남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면 욕을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여행 와서 여성이랑 재미있게 놀려면 옷을 잘 입자. 잊지 마세요. 베트남에서 여자를 만날 때는 나이를 신경 쓰지 마시고 외모에 신경 쓰세요. 나이에 신경 쓰는 것보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베트남에 여행 와서는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잘 차려입자.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향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장난으로 한 번씩 베트남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지워지지 않는 향기로 남고 싶다.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 항상 향수를 2개 내지 3개
믹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체 향수 하나, 액체 향수 하나. 저의 경우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얼굴과 몸매가 안 돼서 늙어서 다른 곳에서 승부를 보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사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옷도 잘 입고 잘생겼는데 지포를 먹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저는 진짜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2번의 사업 실패와 코비드-18 그리고 결정적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2번의 뇌수술까지 겪으면서 가진 걸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우울증도 오고. 여러분, 옛날 어른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항상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회복이 돼서 조금 살만하니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몸으로 배운 경험이자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행을 왔을 때 여기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할 때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썰전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또 얘기가 딴 데로 샜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젊음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부산 사투리죠.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저는 그렇게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형님, 오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다 이러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인생은 대부분 그럼 그렇지 내주제 그럼 그렇지로 끝나는 걸. 이상하게 기대 안 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기대하면 망하고, 이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잠깐, 인간은 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이를 일상성의 공허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이데거는 독일의 실존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탐구한 철학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일상성의 공허함은 우리가 특별한 사건을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사람은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런 썰들을 풀 때는 심리학과 고전에 많이 중점적으로 참고를 합니다. 좋은 게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탄력이죠. 피부의 탄력. 그리고 분냄새라고나 할까? 일단 저는 20대는 성숙미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애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싫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은 군대 짬처리처럼 여사동 처리, 여자 사람 동생, 예뻐도 기준에 제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여사동, 여자 사람 동생으로 치부를 합니다. 자,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머이, 냐, 어도, 너 집이 어디야? 싸? 멀어? 건더이? 가까워?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M 비기너 DJ 나 DJ 초보야 바 그리고 비기너 유튜버도 초보야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며 제가 이때까지 찍었던 폰을 보여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녀가 대답을 하더군요. 쭝따 유튜버 그럼 우리 유튜버네? 당송로이 능마 당송로이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아. 저는 베트남어와 영어를 섞었습니다. 여기서 레슨 들어갑니다. 베트남어를 잘하든 못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베트남 여자와 대화할 때는 공감 플러스 절묘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욕하가 나겠죠. 과유불급이란 말은 여기서도 통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베트남은 못하죠. 이런 당당함과 밝음을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억양 안 됩니다. 말해도 잘 모릅니다. 성조가 중국보다 더 많은 육성조입니다. 그래서 짧은 단어나 영어 단어를 추천합니다.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점수를 주는 것이 단어나 그런 것에 대해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돈 자랑 이런 걸 하게 되면 꽁가이링 아가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생기 나 먹으려고 하네. 다 느낌 압니다. 얘네들은 선수 아닌 선수인데 베트남 여자들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남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 진짜 많이 듭니다.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아빠가 아파 오토바이 도둑 맞았어. 여자가 탤런트처럼 이쁘면 괜찮습니다. 이쁘니까 이쁘면 다 용서되죠. 잘생기면 여자애들도 다 용서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 아닐까요? 안 이쁜데 이쁜 척한다. 죽박 날리고 싶습니다. 그건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심리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에게 집중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밀당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관심한 대상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리액턴스 이론이라 하죠. 미국 심리학자 잭 브램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 제한된 행동이나 선택에 더 강하게 끌리게 된다. 베트남 여자에게는 공감 플러스 무관심의 균형, 이게 바로 리액턴스 이론의 활용입니다. 누가 나를 너무 지배하게 좋아한다고 매달리면 오히려 부담되고 오히려 멀어지고 싶어요. 꼭 그게 저를 빗대서 하는 말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저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혼자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지만 반대로 관심 없는 척하면 왜 저 사람은 안 넘어지? 하면서 오히려 더 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거냐, 음식도 챙겨주고 새우도 까주고 시선도 주고, 그런데 오히려 부담이 너무 밀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살며시 기대올 때 가슴이 밀착되잖아요. 남자라면 다 아는 척. 그리고 옆 틈새로 보이는 실루엣, 뽕의 실루엣, 이건 다릅니다. 가슴이 큰 여자와 가슴이 없는, 앞뒤가 똑같은 1588과 같은 그런 가슴 여자는 촉이 다릅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순간 제 전투력은 꼬무루, 그런데 제 파트너는 관심을 보이고, 저는 전투력 상실로 인하여 집으로 가라고 하려고 하는 그때,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인가요? 그때 동생의 파트너가 택시비까지 요구하며 자기 간다고 같이 온 남동생이나 저는 이게 뭐야? 비싼 로우는 베트남식 그 호그 같은 그런 종류의 요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장면도 없고 비싼 돈만 쓰고, 왜? 이러면 어이없어 하는데 차비까지 달라고 하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은 화가 난 듯 했지만 사실 동생도 화는 안 나 보였고 조금 어이가 없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긴 없더군요. 솔직히 남자는 뭐 우리가 A팀 기회는 아니잖아요. 다른 동생은 다른 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여자가 보자고 해서 동생은 나왔는데 그럼 어떤 다른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피곤하다, 술 취했다, 집에 가고 싶다, 뭐 이건 아무런 멋도 없고 그림도 없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맞습니다. 돈만 쓰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근데 돈의 문제보다 이건 시간의 낭비 같습니다. 발 닦고 자거나 유튜브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의 인생, 이 뇌경색은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다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화를 낸다는 건 정말 멍청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를 자꾸 내는 버릇하면 이 기운이 내 몸에 쌓이는 걸 저는 알고 있기에 저는 항상 웃으려합니다. 여자애들이 저의 이런 점을 좋아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피식이면 백전 불태라. 그래서 저는 저의 단점을 알고 장점을 잘 알아서 그걸 이용하려고 노력을 부단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재밌게 살고 있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멀어지는 그런 나쁜 남자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처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 갈까요? 지금은 그냥 까만이에요. 대단히 고마워. 무조건 고맙습니다. 저를 좋아해주고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할아버지인데. 저는 이 상황이 잘 됐다 싶어 그냥 차비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빛이 나를 촉촉하게 쳐다보던데 그냥 할 걸 그랬나요? 근데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부터 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성관계나 그런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전 고급진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 나의 생활을 모험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새벽 3시 동생과 부비엔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새벽 3시에 부비엔 거리는 사람이 없고 다 끝나가는 그런 쓸쓸한 거리였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들었는데 꿈에서 여자 둘과 함께, 아시죠?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몽정할 뻔했습니다. 내 나이 53세 말입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남자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리죠. 갑자기 딱 사자성어 4마디가 생각나는군요. 언감생신. 저는 저에게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그날 저는 신선함에 만족했고 예감이 맞아떨어짐에 또다시 웃고 말지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합리화와 미화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20대를 애기 같다며 밀어내다가도 순간의 호기심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죠. 이게 바로 이성의 가면을 쓴 본능, 그리고 남자라는 종족의 심리학입니다. 남자분들,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는 A팀 기계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라도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베트남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떤 썰을 얘기해 드릴까요? 여자 셋의 좋은 차? 여자 둘의 좋은 차? 여자 꼬시는 법, 시니어의 성생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궁금한 것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실을 기발하지 않는 소설 같은 썰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거나 다른 사람이 겪었던 것을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썰보다 더 센 리얼 심리학 썰 찐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